연극이 좋다. 연극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 이당근 대표와 함께 한 편의 연극에 담긴 인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아, 여왕의 계절 5월이지만 사실은 광주에서만큼은 사무치도록 그리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시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광주 하면 정의의 도시, 민주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네, 하잖아요. 인권 도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건 아마도 5.18이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와 관련된 연극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 알베르 까미의 정의의 사람들. 네, 알베르 까미의 작품들이 이제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멋진 작품들, 네. 그중에서도 정의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간, 어떤 내용이죠? 1905년 2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 혁명단원 소속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 황제의 숙부인 세르게이 대공에게 폭탄을 던져 암살한 역사적인 사실을 극화한 희곡인데요. 이 희곡은 정의와 인간의 그리고 공포와 사랑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벌어지는 극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5 젊은이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5사람은 테러리스트예요. 이들이 모여서 암살 모의를 합니다. 시인으로 행복과 아름다움을 애호하며 삶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살인을 감행하는 이반 깔리아예프, 그리고 그룹의 지도자이며 인정이 많은 인물 보리스, 극단주의자 스테판, 열정적이지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젊은이 알렉시스,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감정은 넘치지만 연민의 정 또한 억제하지 못하면서 칼리아예프를 사랑하는 도라가 중심 인물입니다. 이제 줄거리로는요, 이 5명이 아주 면밀하게 암살 계획을 세우거든요. 세르게이 대공이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폭탄을 던져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인데, 이 폭탄을 던지기로 한 칼리아예프가 정의감에 차서 자신만만해하고 이 혁명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대공이 타고 있는 마차에 어린 2 조카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뒤로 물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볼 장면은 네. 이 대공 암살 시도가 결국 실패, 1차 실패로 네, 지연이 됐군요. 네, 지연이 되자 네. 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눌 겁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도대체 왜 폭탄을 던지지 않았지? 대공의 마차에 어린애들이 타고 있었어. 어린애들이? 예상 못한 일이었어. 어린 얘들은, 특히 어린 얘들은 바로 그때 그 어린 애들을 본 거야. 아이들은 웃고 있지 않았어. 똑바로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 어쩌면 그렇게 슬픈 표정들을 하고 있는지. 난 비겁한 놈이 아니야. 무서워서 뒷걸음질 친 게 아니야. 어린 얘들이 타고 있을 줄은 정말로 몰랐어. 정말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나는 그 무서운 폭탄을 손에 쥐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얼굴에다 폭탄을 던져야 하는 거였어. 거기에 대고 정통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좀 도와줘. 조직은 이미 자네에게 대공을 죽이라고 명령했잖아. 맞아. 그렇지만 어린 얘들 죽이라는 명령은 없었어. 야네크 말이 오라. 이런 사태는 예기치 못했던 거야. 명령에 복종했어야지. 책임자는 나야. 돌발 사태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누구나 망설임 없이 할 일을 하게 만들어 놓았어야 했던 거야. 그건 그렇고 지금은 이 기회를 깨끗이 포기하느냐 아니면 다시 폭탄을 던지라고 야네크에게 명령하느냐 결정해야 돼. 알렉세이, 자네 생각 어때? 모르겠어요. 저라도 야네크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로서는 확신이 안 서요. 도란? 나도 야네크처럼 뒷걸음치고 말았을 거야. 자신은 못했을 일을 딴 사람에게 하라고 떠맡길 수 있는 걸까? 너희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2달 동안이나 놈들을 미행하며 끔찍한 위험 속에서도 별일을 다 겪었는데 에고르가 체포된 것도 헛일이 되었고 니코프가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진 것도 다 헛일이 되었어.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고. 또 다른 절호의 기회를 만날 때까지 다시 여러 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머리를 짜내가며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모두들 머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틀 후에
대공이 또 극장에 오기로 돼 있어. 자네도 알고 있잖아. 앞으로 이틀이 우리가 붙잡힐 가능성이 제일 큰 시기라고 바로 자네가 말하지 않았나? 나는 가겠어. 가만히 있어봐, 스테판. 넌 할 수 있겠어? 눈을 빤히 뜬 채로 어린아이를 겨누며 총을 쏠 수 있겠어? 조직의 명령이라면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눈을 감지? 내가 눈을 감았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분명히 알아둬. 만약에 우리가 던진 폭탄에 어린아이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단 한순간이라도 허용한다면 조직의 권위도 영향력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런 애들 문제 따위를 잊어버리려 굳게 마음먹을 때 바로 그날부터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혁명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야. 그날이야말로 혁명이 인류 전체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는 날이야. 그까짓 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만약에 인류 전체가 혁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너는 인민을 위해 싸운다지만 만약에 그 인민 전체가 자기네 아이들의 죽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인민들까지도 버려야 하는 거니?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래야지. 스테판, 지금 여기 있는 동지들은 모두 다 자네를 좋아하고 또 존중하고 있어. 그러나 자네가 내세우는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무슨 짓이나 다 용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동지들 중 몇몇은 무슨 짓이나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목숨을 버렸어. 우리는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모두 실시한 게 없어. 예부루가 주장했듯이 경찰에 들어가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도 된단 말인가? 자네라면 그런 짓을 하겠어? 필요하다면 하지. 스테판! 지금 자네 발언은 자네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했던 이 일을 생각해서 못 들은 것으로 해두지. 다만 이 점은 기억해도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잠시 후 그 두 아이에게 폭탄을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야. 또 아이들이야. 입만 벌리면 그 이야기뿐이군. 내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듣나? 야네크가 두 아이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난을 뿌리째 뽑고자 하는 혁명은 아예 그만두란 말이야. 야네크가 대공 암살 임무를 떠맡은 것은 그를 죽임으로써 해서 러시아의 어린아이들을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였어. 그 일만 해도 쉬운 게 아니야. 파괴 행위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한계가 있는 법이야. 한계 따위는 없어. 사실상 너희는 혁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야. 어린애의 죽음 앞에서 주춤하는 것은 너희 자신의 권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는 혁명을 믿지 않는 거야. 인간은 정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빵을 빼앗긴 인간은 정의 말고 뭘 먹고 살지? 정의와 순수를 먹고 살지. 입 딱 벌리고 들었어요. 와. 그런데 자기가 네, 신념과 그런 이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아마 치열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의와 순수를 먹고 산다. 뭐 그러니까 아무리 혁명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아니면 혁명을 위해서는 뭐라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런 어떤 입장의 충돌이죠. 그렇죠. 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난을 뿌리채 뽑고자 하는 혁명은 아예 그만두란 말이야 하면서 그 내일의 러시아를 위해서라면 희생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는 스테판하고요. 네. 하지만 인간주의를 앞세우는 아넨코프와 도라는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하며 대립을 음, 합니다. 네. 어떻겠어요? 만약 나라면 그리고 네. 우리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아까 그 야네크라는 인물이 나 폭탄 못 던져. 네. 그 실패한 거잖아요. 안 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약간 낭만적인 이상주의자인가요? 나는 인생을 사랑하니까 혁명에 뛰어든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 이런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 네. 그 아이들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네. 혁명이라는 것을 어디에 중심을 두냐는 휴머니티에 중심을 좀 두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네. 스테판은 나는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 그보다는 정의를 사랑해. 그건 인생 이상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초월적 이상주의자로 표현을 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그 스테판은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억압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자유는 감옥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현실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어느 편이 옳다 그르다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죠. 참 이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테러리스트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까미는 이 다섯 인물들 중에서 어느 한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히 이 두 사람의 그 대등한 정신은 긴장과 대립을 통해서 정의란 무엇이며 네. 그것은 또 어떻게 구현되는가라는 주제를 치열하게 밀도 있게 파고들 뿐이면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죠. 네. 음. 그런데 희곡의 배경이 되는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희곡을 쓰던 또 까미의 시대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사람들은 정의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요. 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 자기 연민 속에서 과연 누가 진심으로 완전히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성찰을
그렇지만 이 비극 속에서 정말 더 어떤 큰 절망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있다면 네. 이 아주 높은 윤리적인 어떤 요청들이 가장 고귀한 절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네. 이 점이 바로 작가 자신이 경험한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고민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야. 정의의 사람들일 뿐이야. 세상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지만 그건 우리와는 인연이 없어. 우리는 불쌍한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이 작가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여자 주인공 도라의 대사가 네. 아마 그걸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다. 이 논리는 잘못된 것이지만 존중할 만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위임에 의한 살인이다. 대가를 치른 사람이 없다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알베르 까메 작가 노트에 그 적힌 글인데 네. 격렬한 논쟁 끝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그 1차 암살 시도에 실패한 야네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고요. 결국은 대공을 암살하고 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야네크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경시 총감이 찾아와서 동료들을 밀고 하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네. 이 사람은 절대로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대공의 아내인 대공비가 찾아와서 귀중한 남편을 잃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특사를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로 남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네크는 내가 행한 행위는 범죄가 아닌 정의의 심판이라면서 나도 죽음으로 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한 이 생명으로 생명을 갚는다라는 것은 작가의 결말을 위한 작가 노트였던 거죠. 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게 본능일 텐데 이 죽음마저도 불사한 정의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네, 앞에도 언급했지만 5월 하면 광주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5월 18일부터 27일 10일간의 항쟁 중에서도 네. 가장 급박하고 처절했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5월 27일을 얘기할 수 있을 것 최후항전 날. 같아요. 네. 네. 1980년 5.18 당시에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이 계엄군에 의해서 도청이 포위됐을 때도 죽음을 눈앞에 두었지만 불의에 항거하면서 끝까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광주 시민군들이 네. 정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5.18 주간에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연극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4864번님이 이당금 대표님 반가워요. 항상 들어도 너무 좋고 연극 한 장면을 감상합니다. 아주 많이 좋아해요 해주시고 2868번님은 연극 실황 귀 쫑긋 잘 들었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라디오만 틀면 이당금님 대단한 연극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정의의 사람들 그 연극의 장면으로 마지막 인사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장면은 살아남은 단원과 네. 아까 그 죽은 야네크를 위한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요. 네. 도라는 그 연인이죠. 죽은 그 테러리스트이자 동지이자 네. 사랑하는 사이였죠. 꼭 제가 할 보이노프는 이제 네. 살아남은 다른 단원의 이야기.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그가 진술한 내용을 읽고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죽음은 눈물과 피로 얼룩진 세계에 대한 나의 최고의 항의가 될 것이다. 그 말을 읽었을 때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과 피로 얼룩진 세계. 그래, 그이는 그렇게 말했지. 정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만약 내가 폭력에 대한 인간의 항의에 갚아낸 높이에 이른다면 죽음이 사상의 순수함으로 내 과업을 완성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저는 다시 여기로, 이곳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그이는 순수를 원했어. 그러나 얼마나 끔찍스러운 안성인가 말이야. 울지 말아요, 도라. 그는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울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아, 이제 저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울지 않겠어. 그가 모범이 되어 우리를 지탱해 주듯이 우리도 긍지로 그를 지탱해 줘야 돼요. 그러니
절대로 울지 않겠어. 네, 모두가 네. 울지 않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극이 좋다 이당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신 거예요? 아니, 잘하셨어요. 오늘 제가 너무 잘하시네.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저 이제 아. 돌려지는 느낌으로 갑니다.